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곳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는 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소음을 막아주고요. 먼지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은 더 많은 먼지를 마시고 더 큰 소리에 노출될 겁니다. 그런데 공사장 울타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착한 마음에서만 쳐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심신의 안정과 기관지의 건강을 위해서만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공사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고 싶다는 음습한 생각에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진 속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울타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장 관계자가 아니라 노조 관계자입니다. 다른 의미의 공사를 치고 있는 거죠.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을 채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변이 떠내려갈 것 같은 투쟁을 부르짖는 노래가 덤으로 깔려 있어요. 나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철학자들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하는 것의 한 면은 어쩌면 주의를 귀찮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자들을 소의 피를 빨아먹는 등에 비유하곤 했어요. 나는 그런데 이런 활동이 무척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푹 절여져 살던 대로 사는 것보다는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더 건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이 굴종할 가능성이 그 반대보다 훨씬 큽니다. 고리타분한 구분일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아쉬운 일이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질 죽여야 할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에 대비되는 보통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라는 점입니다. 다수가 소수 앞에 뭔가 주장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연대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말도 못하지만 여럿이면 못할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일하다가 여러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난 뒤로 저는 노조원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업계에서, 이 동네에서 노조원들은 사악한 존재를 넘어 해악을 끼치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현장 두 곳을 매일같이 오가며 내가 경험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노조원분들과 처음 마주한 것은 어느 날 토요일입니다. 현장 주변에 작업자들보다 많은 깍두기 아저씨들 같이 생기신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1km 밖에서도 들릴 것 같은 엄청나게 큰 노래를 틀어놓은 건 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사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뭐 서울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맞춰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 춤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가 들려서 반가웠어요. 어쨌든 공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음을 발사하는데 뭐 현장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현장 능률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기가 늘어나요. 이거저거 떠나서 머리 위로 무거운 게 오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럴 때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라는 소리를 듣고 운 좋게 피할 수도 있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떨어지는 무거운 물건을. 그런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피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노랫소리에 묻혀서. 어쨌든 뭐 현장 관리자들은 그래서 노조 이야기를 하면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나쁜 짓을 하니까 외모도 깡패처럼 변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는데 이 노조 표차를 빼놓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나는 왜 저러냐고 물었는데 아저씨들과의 대화가 그렇듯이 뭐 돈 때문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본인들의 할 말을 하시는 거죠. 노조원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조원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키우고 현장을 채증하는지 알게 된 건 처음 노조 활동을 보게 된 뒤로 2주 뒤에요. 내가 본 노조는 시스템 비계 노조거든요. 시스템 비계는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설물입니다. 이걸 밟고 올라가서 뭐 유리창도 끼우고 뭐 공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는 현장 주변에 아직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현장이 없어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공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대충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시스템 비계 노조는 자기들에게 시스템 비계를 맡기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분들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일정량 부분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 이제 물러나신다고 해요. 물론 노조 활동은 시스템 비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각종 노조부터 장애인협회, 고엽제 피해자 단체 등등 5만 가지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들러붙는다고 해요. 현장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나도 곧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도
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현장 관리자들처럼 일을 부득부득 갈게 될지 철학과 학생일 때처럼 순박하게 바라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늘 생각하는 건데 책에서 봤던 생각들을 삶에서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인간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껄끄러운 점은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 되었다면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하기에는 주워 듣고 생각한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금수보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언하면 노조들의 시위가 완전히 무쓸모한 건 아닙니다. 현장 관리자들도 스스로 말하듯이 현장의 안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생명줄 없이 10m 높이에 있는 H빔을 걸어 다니는 작업자를 봤어요. 이거 채플린의 무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강철 봉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공사장에 시끄러운 기계 소음을 뚫고 둔탁한 소리가 되돌아오는 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래 누가 있으면 크게 다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책 잡기 위해서 뭔가를 신고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뭉성뭉성 있으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매일같이 현장에 나간 건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키 크고, 저는 진실로 키가 큽니다. 키 크고 어실한 애가 비슷한 시간에 매일같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제 존재가 현장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었어요. 심심하신 작업자분들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안전모를 안 쓰고 있다가 저를 보고 안전모를 쓰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그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현장 관계자들한테 H빔 위에 생명줄은 언제 설치가 되는지, 가설제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계는 언제 설치가 되는지 물을 때면 관계자들은 이제 너스레를 떱니다. 다 말해놨고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저는 더 싫은 소리 못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이렇게 늘 물론 것만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잘 조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애들로 말하면 금세 또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는 이 정도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노조원분들을 보면 생면부지의 곳에 와서 누군가의 이목을 끌면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에서는 그들의 실행력 하나는 정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더 찍어보고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수가 아니라.